시간은 패배자에게도 이름을 준다. 나는 때때로 시간을 믿는다. 상처를 덮어주고 실패를 잊게 하고 무엇보다 어떤 결론도 결국은 시간이 내려준다고 믿는다. 그래서일까? 가끔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란과 유행, 그 안에서 튀어오르는 허영과 계산의 대화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시간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90년대 일본. 한 세대의 여성들이 마케이누, 즉 패배한 개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누가 그렇게 불렀을까? 그들을 향해 조롱의 돌을 던졌던 이들이 있었고 그 돌은 자존심에 부딪혀 날카롭게 부서졌다. 그 이름의 유래는 사실 단순하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혹은 결혼 시장에서 밀려난 여성들. 당시 그들을 향해 쏟아진 표현 중엔 삼고, 고, 라는 말도 있었다. 키가 크고, 학벌이 좋고, 연봉이 높은 남자. 그 세 가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결혼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어떤 절실하고도 위험한 조건들. 그 욕망은 그 시대 여성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자 꿈이었으리라. 아무도 그들에게 가질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순 없었다. 그건 오히려 당연해 보였다. 성장과 팽창이 미덕이었던 시대. 더 많이, 더 높게, 더 멀리. 사랑마저도 효율과 가치로 계산되던 시간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방향을 틀었고 그들이 그토록 찾던 내 남자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높은 키도, 좋은 학벌도, 안정된 연봉도 결국은 희소한 자원이었다. 사랑을, 결혼을, 삶을 그 위에 얻는 일은 마치 무너지는 탑 위에 또 다른 돌을 얻는 일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2020년대 여성들 사이에선 또 다른 단어가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다. 육강남, 외모, 키, 학벌, 직업, 연봉, 성격. 이 6개의 완벽한 육면체. 그 안에 꼭 맞춰진 사랑의 조건. 하지만 그런 남자가 정말 존재하기는 할까? 존재한다면 얼마나 될까? 이건 욕망의 진화라기보단 절망에 가까운 갈망이다. 세상은 더 이상 모두에게 넉넉하지 않고 청춘이란 말마저 빚으로 시작되는 시대에 사랑은 너무 쉽게 물건처럼 진열되고 있다. 여성의 성은 이제 생물학적 가치 이상으로 희소성과 연령의 교차점 위에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믿는다. 나는 예외일 거야. 나는 6면을 가진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사랑은 주사위처럼 던져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서로의 모난 부분을 닳도록 마주 문지르는 과정이다. 시간은 흐른다. 그리고 30대의 문턱에서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온다. 왜 나는 아직 혼자일까?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그 순간이 오면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거나 세상을 탓하거나 혹은 운명이라는 말에 기대어 버린다. 40대가 되면 그 생각은 조금 더 깊어진다. 그때 90년대 일본 여성들처럼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이란 건 결국 상대가 아니라 시간 안에 놓여 있었던 것임을. 한때는 부족하다고 여겼던 사람. 지금은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걸. 그리고 반전은 그들의 실패를 지켜보던 젊은 세대에게서 일어난다. 2010년대 이후 출생한 여성들은 다른 길을 택하고 있다. 눈을 낮췄다는 말이 아니다. 현실을 똑바로 바라본 것이다. 외모도, 학벌도, 연봉도 아닌 그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나와 잘 웃고, 잘 싸우고, 잘 화해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찾기 위해 이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시작한다. 빠르다는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들은 알고 있다. 고독이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 사랑을 미루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결혼은 오히려 여성에게 더 절실한 제도다. 생물학적인 시계, 사회적 시선,
그리고 삶의 동반자가 주는 위로. 그 모든 것이 여성을 조금 더 간절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진실을 외면한 채 더 좋은 사람, 만을 바라보다. 시간은 조용히 그녀의 등을 떠밀고 만다. 그리고 남자들 또한 다르지 않다. 결혼하지 못한 초식남들. 그들은 눈을 감고 살아간다. 사랑을 바라기보단 외로움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일본은 한 세대의 실패를 경험했고, 이제 한국이 그 그림자를 따라 걷고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삼고도, 육각도,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은 서서히 깨닫고 있다. 아마 2050년쯤엔 육각남이란 단어는 그때 그 시절의 유행어로 박제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시대엔 작은 집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서로의 하루를 위로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부러운 삶이 될 것이다. 시간은 아무에게도 먼저 답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에게 공평하게 결론을 내린다. 우리는 그 끝에서 알게 될 것이다. 패배란 사실 조금 빨리 깨어나는 꿈이었고, 성공이란 조금 늦게 피는 꽃이었다는 것을. 제하의 오늘 생각이었습니다.